안녕하세요. 공치다리의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공치다리 NCS와 단기 합격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뵀는데요. 먼저 어떤 시험이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시험에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내가 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고한 문제의식과 어떤 필요성을 갖춰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험이 도대체 어떤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험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시험 자체가 어떤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험인지를 명확히 알아야지만 내가 공부해야 될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 국한되어 있고 또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탤런트 아니면 어떤 어빌리티를 갖춰야지만 이 시험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불필요한데 시간을 소모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격적으로 NCS를 준비하시기에 앞서서 NCS란 무엇이고 과연 어떤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NCS라는 단어는 알지만 NCS가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NCS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거예요. 자, 국가직무능력표준. 자, 무슨 얘기냐면 특정 국가 안에, 즉 우리나라겠죠, 당연히. 근데 NCS와 유사한 형태는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JPI라는 유사한 시험이 있어서 어떤 회사에서 회사원으로서 기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JPI 말고도 일본에는 한 두세 가지 종류가 더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원을 뽑을 때 단순히 어떻게 보면 국영수 같은 걸 뽑을 수는 없고 진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요소를 얼마만큼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NCS를 만들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의 표준화를 만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NCS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게 있고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토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든지 간에 회사에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기초적으로 회사 업무라는 건 태반이 전산장비, 즉 PC를 가지고 우리가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PC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 다음에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 아니면 여러 지식들 이런 것들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 다음에 많은 직장인들의 책상 보면 공통적으로 놓여져 있는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턴십이라든가 알바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일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시면 다 한번 보셨을 텐데요. 뭐 쌀집 계산기나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직장인들 책상 위에 있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짤집 계산기를 바탕으로 사칙연산 같은 걸 워낙 빈번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칙연산을 내가 암산으로 하거나 손으로 계산했을 땐 부정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쌀집 계산기와 같은 유치한 도구를 가지고 계속 도움을 받을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 책상 위에는 이 계산기가 이렇게 버젓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주 기초적으로 회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능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자기가 어떤 특정 분야 아니면 특정 파트를 계속 담당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출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네트워크 관련한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 이거는 직업인으로서 보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과 달리 나름대로 그 분야의 지식과 능력과 아니면 태도, 역량 등이 필요할 겁니다. 바로 그러한 특정 직군에 해당되는 별도의 역량을 측정하는 게 직무수행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NCS를 통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는 건 대부분 신입사원을 뽑는 것이지 경력사원을 뽑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사원들이라고 한다면 직무수행 능력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역량과 태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신입사원들에게 바로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죠. 따라서 대부분의 NCS라고 하면요. 신입사원에게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필수적인 어떤 기초적인 능력을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를 물어보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신입급, 그 다음에 채용에서 주로 채택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업 기초 능력에 해당되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직업 기초 능력은 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교양에 해당되는 이 10개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동료들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죠. 사측 연산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행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내는 아주 기초적인 사측 연산 능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소하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자신의 커리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기개발 능력, 그 다음에 주어진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내부, 외부 다른 사람과의 릴레이션십을 맺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전산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모든 우리 인더스트리는 기술 기반으로 요즘 진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기술적인 환경들, 특히 기술 능력에선 단순히 기술을 알고 모르고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까지도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으로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직업 윤리 또한 중요한 요소죠. 바로 이 10개의 요소를 그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해서 NCS에서 신입사원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10개 덕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NCS를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시냐 하면요. 출제율이 제일 높은 세 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공기업이라고 해서 방금 설명드렸던 이 10개 영역을 모두 시험으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의 공기업의 특성에 부합해서 아니면 직무에 부합해서 이 중에서 2개, 3개, 많게는 4, 5개까지 측정 영역을 가지고 NCS 문제를 만들어서 신입 사원을 뽑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 세 개가 가장 빈출이 되고 있고 이 세 개가 나름대로 이제 문제의 난이도도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많은 준비생들이 이 세 개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10개의 부분을 출제하고 있는 출제율에 대한 퍼센티지를 좀 조사를 쭉 해온 건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이 물론 엄청나게 디폴트 값처럼 반드시 출제되고 있는 율이 물론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조직이해라든가 자원관리라든가 정보 능력 같은 경우도 절반 이상의 회사들이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대인관계나 기술 능력, 특히 기술 관련한 전문 직군들은 이게 30%이긴 하지만 그 직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이게 또 필수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따라서 10개 능력이 나름대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일견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NCS를 준비하는 방법은 가장 출제율이 높은 이 세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시간을 두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나머지 능력을 모두 무시해서는 안 되고 나름대로 골고루 시간 안배를 비중 있게 공부하고 나름대로 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문제 스타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2017년도에 우리가 상반기에 공공기관에서 출제된 NCS 문제 유형하고요. 2017년도 하반기에 출제되던 문제 스타일이 크게 변화가 좀 있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문제 스타일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피셈 문제를 변형한 문제들이 대거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하반기부터는 비피셈 문제형, 어떻게 보면 순수 NCS형 문제에 속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변화의 과정들을 여러 가지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보편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본 시험을 하나 꼽으라면 수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능이란 제도가 옛날에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뀔 때 처음 바뀐 시점이 93년도 언저리입니다. 그런데 93년도 언저리에 수능 고사, 우리 전체 대입 수능고사 문제지를 한번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봤던 통상적인 수능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 수능 제도가 도입했다 하더라도 그 제도에 맞는 문제의 풀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아직까지 그 기관들이나 아니면 출제위원들도 제대로 갖춰주지 못했었던 적이 93년도 수능입니다. 그런데 차차 수능이라는 게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시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야지 보다 소기의 성과로 이 테스트를 갖출 수 있다는 걸 슬슬 학습하게 된 거예요. 기관들도 그렇고 출제자들도 그렇고요. 따라서 초창기에는 그 학습이 미진해서 어설픈 문제가 유관 분야에서 차용돼서 가져온 경우가 많은데 그 뒤부터 몇 년 뒤부터의 수능 문제는 본연의 수능이라는 그 기능에 부합한 형태로 문제가 디벨롭 됐거든요.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NCS라는 게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필수 어떤 요소들을 측정해야 되는 시험임을 우리가 분명히 필요함을 알고 있었고, 인근 국가인 일본에서도 벌써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도입돼서 많은 사람들을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신입사원을 뽑는데 활용이 돼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NCS가 어떻다라고 이해하고 그 문제를 유효하게 출제할 수 있는 출제위원 기관들의 노하우 아직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사한 형태의 피셋을 대거 도입해서 그걸 가지고 NCS형 문제로 만들거나 피셋 유형을 그대로 사용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순수 NCS형 문항 개발이 자꾸 이제 지속됐고요. 그 과정에서 비피셋형 문항이 대거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요즘의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셋형 문제라는 건 어떤 경우냐 하면요, 대표적으로 어떤 이런 법리적인 요소라든가 매뉴얼을 있는 그대로 두고 그 매뉴얼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매뉴얼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해하고 판단했는지를 물어보는 상황들이 전형적인 피셋 유형에 해당돼요. 이렇게 완전히 어떤 법리적인 매뉴얼을 주는 거죠. 사실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요, 중앙부처나 이런 곳에서 어떤 법리 시행령이라든가 고시 내용이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바뀐 내용을 노티스합니다. 메일 등을 통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메일에서 그대로 받을 수 있죠. 그럼 이 받은 메일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방금 적합한 대상자를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실제 업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셋형 유형도 NCS에서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원래 NCS의 고유 유형이라는 건 바로 이런 스타일이에요. 실제 회사의 상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 실장이 후배 A에게 조언한 내용이다 하면서 실제 회사상에서 선배가 후배한테 조언할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글로 준 거예요. 그 글로 준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그 내용,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못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보기로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직업과 실무에 적합한 형태의 NCS 문제죠. 자, 그래서 피셋 문제 형태와 NCS 문제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쉽게 확인이 되셨을 텐데요. 바로 그래서 이제 입사 동기와 실제 어떻게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오늘은 문제를 직접 풀어드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비교를 해드리려는 목적이니까 간단히 이렇게 아마 상황을 파악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강의 교재를 선택했던 게 이제 공치달이라는 이 NCS 책인데, 저희 이제 학원의 교재인데요. 저희가 이 NCS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떻게 구성하는 게 지금 변화되는 NCS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효과성 있는 대비를 해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역시 피셋형 문제를 전부 배제할 수는 없다.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수 NCS 문제가 대거 늘어나고 있는 이 수준도 우리가 묵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느 정도 골고루 반영되도록 노력을 좀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것을 시중의 여러 가지 다른 교재들에 비해서 좀 더 완성도 있게 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실제 NCS를 대표적으로 출제를 많이 했던 국내의 대표 출제사 3곳에 우리가 출제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3곳으로부터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많은 공공기관의 출제를 담당했던 이 3곳에서 문제를 실제 어떻게 만들어 왔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실제 어떻게 진화 발전했는지를 같이 목격하고 실제 출제사가 동일하고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 내도록 저희가 부탁을 해서 이 문제집을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출제사들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선망에 맞지 않는 그 공기업의 출제를 직접 하신 곳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출제사로 참여했던 곳에서 직접 NCS를 출제했던 그 대표적인 공기업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나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런 곳에 NCS를 직접 출제를 했었고요. 두 번째 출제사 같은 경우는 한국에너지공단이라든가 사학연금재단, 도로교통공단 이런 데를 이제 출제했었고, 세 번째는 뭐 서울교통공사 라든가 그 다음에 부산항만공사 또는 인천항만공사 등의 실제 신입사원 NCS 출제를 출제했던 그런 회사들이 직접 참여했던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요, NCS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익숙치가 않은 겁니다. 우리 대학 입시 시험 봤을 때, 수능 봤을 때 미적분 공부하고 이산수학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전혀 안 나오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수리 능력만 하더라도 사칙연산만 하셔도 충분히 우리가 더 배울 건 없어요. 공식 새로 가르치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드리는 건 뭐냐?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많은 훈련을 동반해드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좀 빨리 푸는 게 우리가 NCS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우리가 실제 직장 생활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충분히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왜? 실제 회사 생활이라는 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바깥에서 사고 터졌는데 바로 대안 내야 되고 옆에 경쟁사에서 신제품 출시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한 대응책 바로 마련해 줘야지. 야, 쟤네 좋은 거 냈구나. 한참 뒤에 어떤 대응책 마련한다? 이런 건 의미가 없거든요. 따라서 실제 NCS 문제를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인데 그렇게 문제를 내고 그렇게 시험을 내는 이유가 뭐다? 실제 사회 현상, 실제 기업 현장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대거 수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푸는 노하우를 많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도 4회 정도 수록해서 실전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이런 다양한 노하우를 지난번 지방공기업 채용 박람회에서 한번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에서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 오늘 NCS란 무엇이고 NCS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며 그리고 NCS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했던 책들은 어떤 스타일로 구성됐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강의에서 찾아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